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2024년 유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유로 대회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국가가 되었고, 이 대회의 MVP인 로드리는 놀라운 92.8%의 성공률로 총 439개의 패스를 완성하고 41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은 16강전에서 로드리의 골대에 득점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을 지배하며 대회 내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로드리는 2018-2019 시즌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했고, 이후 9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시티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했고, 그 이후 5년 동안 4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 중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를 단순히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아닌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루니가 스페인 대표팀의 심장이라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평가받는 데클란 라이스조차도 로드리가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동료 필포드는 그의 드리블 능력이 마치 스타 플레이어 같고 패스가 비처럼 쏟아진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유로 우승과 MVP를 차지했고 발롱도르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회 전 스페인은 우승 후보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우승 확률은 약 14%였고 그들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로드리 외에는 스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16세의 야말리 영이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회에서는 공격수 부족으로 16세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회가 진행되면서 최고의 컨디션과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줬고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를 모두 제압했습니다. 모두가 로드리가 스페인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7경기에서 4실점을 했고 16강전에서는 실점이 없었습니다. 각 경기마다 한 골씩 실점하여 최고 점수인 15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완벽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팀의 균형을 잡고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 라이스는 결승전 패배 후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해외 축구 관계자는 라이스는 공을 받아 스톤스에게 넘기는 무용한 선수다. 라이스는 그런 말을 들을 선수가 아니다. 아스널로 이적했지만 아마도 감독의 재능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은 그들의 성적에 비해 적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도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중앙 미드필더가 없고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도 오드리 같은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분명 우승 경쟁력이 더 높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비수마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다음 시즌을 위해 비수마도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대한 소문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로마노 전문가는 토트넘이 네트를 영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두 선수만으로도 1억 2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 역사상 전례 없는 투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데려와도 최고 이적료가 될 것 같아요. 항상 리버풀로 가고 싶다는 다른 영국 기사가 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 토트넘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네트와 에제 같은 활동적인 선수들만 영입한다고 합니다. 엔즈 감독의 전술은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유로파 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비수마에게만 의존할 수 없지만 이번 프리시즌에서 그레이는 측면 수비수로 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팔리냐라는 재능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지만 그는 이미 팔렸다고 합니다. 팔리냐와 계약할 의도가 없고 그는 28세이지만 미넨이 약 700억 원에 그와 계약했습니다. 이는 약간 과도한 것 같습니다. 또는 수마가 갑자기 업그레이드되어 미친듯이 플레이한다면 로드리, 라이스, 카이세도를 보면 그는 B급 클럽의 매우 비싼 수비 선수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리버풀은 2월부터 3월까지 3위로 시즌을 마쳤고 우승을 위한 3파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미드필더인 비수마는
모두 리버풀이 영입한 와타루 이보다 실력이 낮은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1600만 파운드에 그와 계약했습니다. 그가 1993년생이라면 뒤처지지 않아 비교적 적은 1600만 파운드를 신인으로 받았을 것이므로 당시 리버풀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선수를 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클롭 감독은 엔도를 주요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기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리버풀 팬들로부터 받아들일 만한 평가를 받았고 살라 다음으로 다음 시즌 리버풀의 두 번째로 중요한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안도 와타르는 키가 178cm이고 놀랍도록 좋은 점프력을 가지고 있어 2년 연속 분데스리가에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엔도의 가장 큰 무기는 철제자재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구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공격수가 갖춰야 할 능력 중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없지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우 안정적인 선수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시즌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편 리버풀은 더 강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지만 엔도처럼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는 것이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토트넘은 프로 선수를 한 명 더 보유하고 사르 벤탄쿠르를 놓쳤습니다. 경기는 규칙에 어긋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6110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은 리그 8위 때보다 2점 이상 높습니다. 모리뉴 감독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5위로 45실점을 하며 전반기에 10경기 무패 등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실점으로 토트넘은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에 실점을 줄이는 데 확실히 집중할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체급에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득점과 6실점을 했는데 우리는 풀럼을 상대로 무득점으로 지지 말아서야 했습니다. 메리도 공격 경기에서 훈련과 경기에 참여했고 그녀는 현재 미드필더입니다. 토트넘은 많은 깜짝 계약을 했지만 이제 유로 2014가 끝났으니 진지하게 선수 영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선수를 영입한 팀이었기 때문에 매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적절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세요.